네, 이재명에게 닥친 악재 10가지. 한국경제 기자가 이제 쓴 기사예요. 그래도 한 개 한 개 재미있어서 볼까요? 간략하게 예,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씩 제목 얘기해 줘 보세요. 1번 영양가 없던 김건희 리스크. 네, 그렇죠. 이거는 공작 정치고 그렇죠. 그 감첩 비서던 사람이 네. 손목 시계에 그 카메라 이런 걸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피해자를 네.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설 밥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이게 그냥 네. 뭐 어디 그 이준석이랑 뭐 하고 또 설 때 그 네. 그 연탄재 묻히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이게 어디 가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했다. 영양가 없어졌다. 네. 국민은 더 이상 거기에 관심 없죠. 안 갖는다. 네. 2번 김건희 리스크와 성격이 다른 김혜경 리스크 부상. 예, 네. 초밥이라든가 법카가 관심이 있지. 아, 뭐 과일을 그리고 1,000만 원어치나 법카로 또 쓴 거 나왔잖아요. 그 과일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린대요. 이재명 당뇨병 있잖아요. 그 과일과 연관관계를 어떤 교수들이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워낙 많이 퍼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공짜로. 그렇습니다. 아니 과일 먹고 싶으면 그리고 본인 돈 많이 벌잖아요. 이렇게 저도 제 돈으로 사 먹는 사람이에요. 네. 그 추접스럽게 그거 뭐예요? 샴푸 갖다 써, 뭐 과일 로션도 갖다 그냥 써. 명품 에르메스 로션 쓰잖아요. 아니 나는 일제 샴푸에다가. 그러니까 머리가 안 빠지나? 그런가요? 네. 그리고 3번 한동훈이 더 잘한다. 네. 떠오르는 박근혜 비대위 악몽. 네. 아니 한동훈이가 의외로 이게 잘하는 건 뭐냐? 네. 한동훈이가 정치 경력이 많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네. 비웠으니까 다른 사적인 게 침투를 안 하는 거고 네. 이재명이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서 네. 훅 그냥 검은 게 가득 찼으니까 올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네. 사실상 정치 초년생 아니에요. 초선 뭐냐면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수시 합격생 아니에요. 네. 정시 합격생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네. 했다 보니까 총선을 처음 치러봐. 네. 그러니까 그냥 똥볼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초심자면서 네. 너한테 초심자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인기가 상당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인파가 굉장히 구름같이 몰려드는데 이번에 지난주였죠. 의정부의 제1시장을 갔어요. 근데 야. 솔직히 의정부 지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험지 중에 험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시장이 꽉 찼어요. 한동훈 위원장을 보려고. 예, 그걸 그것이 보고 국민의 민심이다. 그걸 보고 이번 총선에 잘하면은 이길 수도 있겠구나 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잘하지 않은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한쪽이 네, 너무 너무 불가사리가 많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대한민국의 문명의 수준으로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 네, 그렇죠. 그리고 4번 이런 인기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비례정당의 선거 운동을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한동훈이가 거죠.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걸 내려놨어.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쫙 하는데 이재명이는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되죠. 비례정당 같은 경우도 못 해요. 못하죠. 참으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네, 자기가 해놓은 업보가 돌아오는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돼. 뭘로? 공천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 업보 때문에.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이 반전된 총선 여론. 정말 그 시작할 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정말 참패 대패를 하겠구나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국민의힘 쪽으로 좋은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뭐냐? 추세가 민주당은 하락이고 국민의힘 올라가는데 네, 현재 그 민주당의 저런 이 잘못된 어떤 공천 방식 불가사의 이런 것이 국민의 눈으로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동훈 그나마 좀 잘하고 있네요. 그건 칭찬해 줘야겠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6번 의료계 싸움에 힘실린 윤 대통령. 네, 이거는 저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이어가지고 이 지금 너무 급진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 의대 정원을. 나는 우리 네. 이한솔 앵커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네, 네, 나는 과거에 영국의 대처 총리가
네. 탄광 파업을 할 때 수천 명이 구속되고 사람도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의사는 그러-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흔들림 없이 갔는데 이겼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됐는데 아. 사실상 우리가 의사 하면은 결혼할 때 열쇠 3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고 혹시 텔레비 혹시 안 보시죠? 미운 오리 새끼 보면은 네. 그 허경환이가 그 데이트 하는 게 나와요. 그 데이트 상대가 그 아주 아름다운 의사분이에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나는 예능으로 봤는데 갑자기 의사하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층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나는 일정 정도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지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거 무조건 하여튼 뭐 국민은 잘했다고 하면 그래도 안 되죠. 의사 파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 답답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7번 유령 여론조사와 공천 파동. 네. 그리고 현역들의 반발. 아니 네. 나는 제일 불가사의가 네. 본인이 빠진 유령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이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요. 그럼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명백은 네. 공천이 이렇게 자기가 다 했다는데 이명백이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모르고 봉투 갖다 둬서 꺼내가지고 읽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인 쓰면 되죠. 대변인. 그래서 이재명 대변인. 나는 그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 네. 아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니 나 참 그게 왜 공관위원장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전달자죠. 이재명 말 전달자. 그래놓고 네. 뭐냐면 시스템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8번. 네. 그 야당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원로들의 반발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도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정세균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굉장히 좀 비판을 했죠. 네. 네, 지금처럼 가면 안 된다. 이명백 네.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도 문제고 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이 민주당의 어떤 민주라고 쌓아올린 이것을 네. 훼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짜리를 조그만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문하고 명하고 더불어 갔는데 네. 이제 그것을 와장창 줄였다. 그렇죠. 전 이렇게 이해가 가더라고. 예, 맞습니다. 더불어가 아니요. 네, 그냥 이재명 다 개딸당이죠. 어. 네, 그리고 9번 아까도 또 소개해드린 문재인도 이재명 사당화 저격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 정말 총선 때까지 끝까지 친문과 친명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저기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네, 그 조급함과 황당함에 손이 발발발 떨리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구태여 명문 정당이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네, 이재명에 가서 문명 충돌이 일어나니 네,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렇죠. 참 위로를 보내고 싶네요. 어디다 위로를 보내시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 대통령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윤을 경이라 그러더라고. 예, 그렇죠. 나는 문을 곰이라고 부르고 싶어. 네, 그러세요. 저는 별로 그냥 언급하기가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문제. 그래서 네, 저 좋아요를 누른 거 뭐냐? 네, 그냥 곰 대통령이에요. 곰. 그렇죠. 네, 미련 곰탱이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니 그게 해놓고 막 왜 지워? 요번에는 고양이가 안 누르고 뭐 개가 눌렀나요? 그런가 봅니다. 네. 아니면 뭐 김정숙이 눌렀을 수도 있죠. 잘못하면 손이 떨릴 때 잘못 눌릴 수가 있어요. 아, 수전증이 또 와가지고 그럴 수 우리는 있죠. 알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야당 심판론 방금도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지지율을 보면은 점점 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아.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국이가 뭐냐면 한 15% 나오니까 예. 이재명이가 야 다시 이거 비례대표 그 병립형으로. 병립형 비례로 가야 되는 거 네. 아니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야, 돌아온 새로운 미래 그냥 이것을 돌아온 새로운 미래 말고 재밌는 거 맞아. 돌싱당 얼마 좋아.
네. 금방 알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그 김영주 부의장의 탈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 하위 20% 명단에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탈당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낙연의 품으로 안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준석과 그냥 과감하게 결별을 한 것 같아요. 하여간 위자료도 네. 못 받고 돌싱이 됐는데 6억 6천 먹고 떨어져라 이건 거죠. 그러니까 네. 다시 얘기하면 이준석이 이것을 지지 안 한 것은 네. 칠거지약에 걸린 거예요. 정치적 칠거지약에. 네. 그래서 그냥 돌싱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네.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국신당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김어준의 그 여론조사 기관 꽃이라는 데서 했는데 13.6%나 나온 거예요. 솔직히 3%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10%가 더 나온 거예요. 그거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타격이죠. 엄청 불안해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뒷문을 열어놔서 옛날처럼 또 네. 열린 우리나라 똑같아요. 따로따로 가지만 끝내는 네. 우리는 바다에서 함께 모이리라. 네네. 정청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을 속이면 아니 되옵니다. 한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야당 심판론 이거를 선택한 그 지지율도 보니까는 야당 심판론이 44% 그리고 정권 견제론이 42%뭐 이렇게. 야당이 네. 좀 심판을 받아야죠. 180석 주니까 네. 1년 내내 방탄한 거 외에는 뭘 했나요? 한 게 없죠. 그리고 얼마나 이상한 법안들만 다 통과시키고 발의하고 했습니까? 악법 나는 복주했잖아요. 180석 줬는데 네.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 지키기만 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냥 공짜를 빼고 네. 18석. 네. 좋잖아요. 발음도. 네. 이재명이 좋아하는 발음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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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동계 소식을 또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이 또 쿠팡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쿠팡이 계속해서 이 노조와 싸우고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떠올랐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블랙리스트가 뭐냐면 블랙리스트 하면은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뭐냐면은 단순한 사건을 네. 뭐냐면 정당, 진보당, 네. MBC 그 민주노총 이런 데가 합세해 가지고 네.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해서 네. 이게 뭐냐면 노동자를 탄압하고 네. 사용자의 기업가의 이익에만 치중을 했다. 근데 그 이익가를 그 쿠팡 대표를 보니까 네. 윤석열과 네. 연수원 동기더라. 고로 이것은 윤석열의 뒷배를 업은 쿠팡의 대표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 국기문란 비슷한 거 아니냐. 아. 이런 식의 음모론이에요. 진짜 소설이네요. 아니 진보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문제냐? 네.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가 무슨 문제냐? 우리 직원이 네. 막 성추행하고 뭐 물건 훔쳐가고 그러면은 명단 적어서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누가 탈취해서 갖고 가갖고 이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사 자료를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블랙리스트가 아니죠. 인사 자료고 네. 블랙리스트는 뭔지 알아요? 뭐죠? 이 인사 자료를 다른 데하고 공유하는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공유했어. 그러면 그 공유한 사람들을 내가 CCTV에 이걸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아, 이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네, 막 그 흉기로 직원을 폭행을 했어요. 그렇죠. 흉기로 폭행하거나 스마트폰 고가의 네. 전자제품 배달 같은 걸 훔치거나. 네, 저게 원래 영상이었는데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예, 지금 예. 보면은 가운데 그 조끼를 입은 사람이 저 빨간색 조끼 입은 사람을 뭔가 흉기를 둔기를 들고 내려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저런 사람을 뭐냐면은 그 인사 관리를 위해서 네. 명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 방화, 폭행 사건, 도난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경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네. 민주노총과 진보당과 네. 정당과 언론, MBC들이 저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또 블랙리스트라고 지금 프레임을 씌운 언론사가 어디냐? 바로 MBC예요. 자꾸 이런 거를 MBC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또 조작이었어요. 이게 이것을 네. 프레임도 아니고 이거는 프레임이 아니고 조작이에요. 네, 조작입니다. 저거 그다음에 그 자료도 네. 뭐냐면
합법적인 과정이 아니고 네. 불법적으로 빼내간 자료를 갖다가 그 자료를 왜곡하고 각색하고 고쳐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것은 네. 범죄가 2중 3중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쟁점하고 음모론화해서 네. 기업가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모가지 자르는 집단 이렇게 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을 야기시켜서 네.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 이것은 명백하게 대국민 범죄 행위다. 전 이렇게 규정합니다. 저는 쿠팡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왜 직원이라고 또 계속 일을 하게 놔둡니까? 쫓아내야죠. 못하게 하죠.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그 있지 정도는 않습니까? 뭐 쿠팡이 알아서 할 텐데 네.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노동 사건이 잦아드니까 네. 그 CJ 저 진경호라든가 이거 택배 노조가 네. 쿠팡을 먹으려고 그냥 전략 지역으로 선정해서 네. 저걸 공격하려고 하는데 네. 그냥 공격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쿠팡 대표가 윤석열이랑 친하더라. 그래서 저건 윤석열 뒷배를 배경으로 마구마구 노동자에 대한 불법을 저지른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조작한 내용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방화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방화를 한 거예요. 저러다 예, 불나면 얼마나 많이 죽어요. 큰일 나죠. 근데 방화 이유를 물어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그냥 폭행을 했어요. 관리자 아까 그 캡처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인데 관리자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수차례를 가격한 거예요. 금속 재질 많잖아요. 망치, 드라이버, 빠루. 저 큰일 나죠. 정말 진짜 심각한 범죄 행위고 또 이번에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지나 저런 그 속에다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숨긴 고가의 거예요. 신형 스마트폰을 네. 저 바지에다 넣어 가버리는 거예요. 저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답니다. 그럼 저걸 누가 물어낸지 아세요? 대리점주가 물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경우를 뭐 아니 저런 바지에다가 도대체 몇 개를 숨겼길래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또 거예요. 성희롱 건 봐봐서요. 직장 내 이제 성희롱이 있었던 거예요. 여사원 뒤에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그게 CCTV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런 경우에 대한 인사 자료를 네. 블랙리스트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네.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MBC와 이 민주노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MBC에서 이 허위 인터뷰 기사를 이제 내보낸 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네. MBC에서 이 인터뷰 뭐라고 했냐. 노조 분회장이라서 블랙리스트다. 징계받은 적 없는데 징계 해고로 블랙리스트다. 화장실 갔더니 그 이후에 채용이 안 됐다. 이렇게 거짓말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블랙리스트라 하면 네. 저희 자료를 네. 다른 데 회사하고 공유하는 거라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데도 취직 못하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네. 저렇게 동료 직원을 때리고 저랬는데 저것을 갖고 있었다고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 자체가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저 노조 그렇죠. 분회장이라 블랙리스트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카트를 발로 차서 동료 직원이 뇌진탕이 왔대요. 그리고 징계받은 적 없는데 징계 해고로 블랙리스트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37일 중에 27일을 무단 결근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화장실 갔더니 갑자기 채용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근로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으로 휴식을 하고 근로복귀 하라고 했는데도 휴게실에서 잠을 자가지고 적발된 거예요. 집에서 자세요.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됩니까, MBC는?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시 네. 기업이 정말 활성화돼서 막 움직여야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서 그쵸.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렇죠. 반기업 정설에서 뭘 뜯어먹고 네.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획책하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또 그걸 가지고 뭐 대통령 뭐 친구라고요? 그거 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가지고 또 이상한 대통령과 그 뭐 연수원 동기래요. 그런 식으로 그 진보당의 어떤 누가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저질입니다. 얘기하면은 네. 아니 정말 진보당 저질입니다. 어떤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대통령과 같은 단일 민족 백이 민족 아니에요? 그 둘은 공범이지 그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네. 갖다 붙일 거 붙여야지. 왜 윤석열까지 거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나요? 근데 정말 황당한 게 본인들이 저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는 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라고 아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러면 뻔뻔하게? 뭐 어디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과 윤 씨여서 친척이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런 정말 방화, 특수폭행, 도난, 성희롱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입니다. 그럼요. 네. 저렇게 해서는 저런 것은 뭐냐면 노조가 아니어도 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안 것을 되는 거죠. 저런 범죄 행위를 노동 사건화, 정치 쟁점화, 네. 음모화론 이렇게 얘기해서 네. 부추기고 피해가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렇죠. 저런 것은 안 됩니다. 진보당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민주노총 안 돼요. 야, 정신 차리세요. 아, 저 사람들 예전에 그래 유치원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머리 깎고 이랬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계속 그 회사를 괴롭히고 그럼요. 직원들을 괴롭히는 예. 겁니까? 저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노동계에 정말 불편한 소식을 또 전달을 해드렸는데 국민노조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달리고 있죠.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주무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및 각종 단체, 노인, 학생 등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민노조가 더 힘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RS 전화 가입은 1877-1665번이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1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